이슈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 국회의원이시죠. 이상일 단국대 석좌교수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벽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이슈라면 역시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군중 없이 20만 개의 성조기가 휘날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이제 한국과의 관계입니다. 한미 동맹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한미 동맹은 저는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도 했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한미 동맹이 이렇게 저는 굉장히 견고하지는 못했다.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동맹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존 볼턴 당시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 책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부족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방위비 협상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일종의 돈 장사 이런 속셈을 많이 노출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이제 후보 시절에 그런 걸 많이 비판을 했고 본인은 한미 동맹이 혈맹이다. 이 가치를 반드시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위비 협상도 트럼프 대통령 때하고는 좀 달리 원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생각과 바이든 행정부 생각은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절에 그 싱가포르 합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미국. 그 합의가 그다지 큰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그게 굉장히 큰 성과고 그걸 바탕으로 더 지금 북미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거를 총체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북한의 핵 문제는 트럼프 시절에 굉장히 나빠졌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입장인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관계자들 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협상으로 나오도록 견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하고 인권 문제를 놓고 한미 관계는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한국과 그리고 싱가포르와 또 베트남 하노이 세 차례나 만났는데 워싱턴 또 특파원까지 지내신 이 교수님이시니까 올해 북미 정상회담 가능할까요? 저는 앞으로 일을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명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로 나오는 확실한 그런 신호가 있고 그게 검증이 된 다음에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식으로 탑다운으로 소위 정상 간에 만나서 문제를 그냥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그걸 이벤트성으로 발표하고 이런 거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요. 과거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그 실무 협상을 탄탄히 해가지고 이 한 채 빈틈 없이 이 합의 초안을 만든 다음에 정상들끼리 만나서 사인하는 이런 형식이 앞으로 미국 정상회담 간에 그 회담이 열리면 그런 형식이 될 텐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길이 멀고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밝혔고 또 노동당 대회에서 밝혔지만 핵무력을 증강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당분간 압박을 저는 좀 더 강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교수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발표가 됐는데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긍정평가가 43.6%로 뛰어올랐고 부정평가는 52.6%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년 들어서 네.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고 신년 회견이 있었고 또 이제 코로나에 대해 백신에 대한 뭐 정부의 발표가 좀 있었고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아서 일종의 기대감 같은 게 좀 반영된 거로 보는데 아하. 글쎄 이게 계속 유지될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통은 해소되는 게 많지 않거든요.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장관은 바뀌었지만 네. 이 정책 내용은 수정이 되질 않고 있고요. 뭐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역시 관주도, 소위 말해서 정부 주도의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공급이 언제 단기간에 늘어날 가능성은 없고 또 민간에 의한 소위 아파트 공급은 아직도 차단이 돼 있고 아하. 재건축 재개발을 민간에 의해서 개발하는 건 역시 안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라 네. 그렇게 큰 기대는 저는 뭐 국민들이 걸기는 어렵다. 그래서 좀 지나면 글쎄요 다시 그 실망하는 분들이 저는 꽤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때 국민들은 왜 이 보궐선거가 우리 국민 세금 838억 원이 들어가는 이 보궐선거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일종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부각되는 이슈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거래세 네. 완화입니다. 그래서 네. 뭐 여론을 보더라도 좀 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정부는 또 차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거래세 완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뭐 기재부 장관이 사실은 그런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좀 안 할 것 같은 느낌의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왜 공급을 늘린다면서.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가 차단을 했는데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보유세가 너무 올랐거든요. 1가구 1주택인 분들도 보유세가 특히 서울은 굉장히 올랐는데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네. 거래세까지 낮추질 않으면 부동산 소위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정부는 지금 그걸 안 하겠다는 거니까 부동산 매물이 공급이 단기적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고요. 아하. 아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또 양도세 완화 이야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난 총선 생각하면 작년에 네. 민주당 후보들이 그랬어요. 특히 강남에 나오는 후보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대표도 이야기했어요. 선대위원장으로서. 그거 선거 이기고 나서 그거 합니까? 하나도 안 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냐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아하. 그래서 민주당이 선거 전략용으로 전술용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킨 예가 많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그다지 기대는 안 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야권은 보수 야권은 단일화가 상당히 또 중요해 보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 네. 후보들이 다 모이는 경선 플랫폼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김종인 네. 비대위원장은 좀 냉소적인 반응인데 야권 단일화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현재 당장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하. 냉정히 말해서.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네. 과거에 민주당 경선 틀에 들어와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런 형식을 해보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을 했고 네. 국민의힘에서 권영세 의원 같은 분도 그 좋은 방안이라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네. 국민의힘은 지금 별도의 경선 지금 준비를 하면서 경선 열차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일화가 안 되면 김종인 위원장은 3자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은 단일화는 좀 밀어놓고 네.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고
나서 아마 2월 말 3월 초에 안철수 후보 뭐 또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단일화에 뛰어들지 모르지만 이 단일화 논의가 2단계쯤 가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될 거고 아마 협상도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될지 안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에서 또 이 민주당을 이번에 꼭 심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네. 단일화가 안 되면 선거 진다. 굉장히 초조해하고 조바심을 낼 겁니다. 그래서 압박을 많이 가할 걸로 생각해요. 국민의힘, 네. 국민의당 뭐 하느냐. 저는 그 시민들의 압박이 단일화를 촉진하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빨리 이루어져도 저는 뭐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고 이 큰일 났다 싶을 때 극적으로 단일화가 성사가 됐을 때 관심도 높아지고 지지도 높아지고 시너지도 높아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보수 야권이 궁극적으로는 또 단일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진단을 네.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